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가 테라피스트란 하고 제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가와 테라피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가 치유를 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요가 테라피스트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어요. 요가 테라피스트 자격 과정에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새로운 요가 테라피의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참여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실 거고, 여러분은 또 휴일이지만 매주 일요일로 잡혀 있거든요. 휴일이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가 테라피는 마음과 감정,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인간의 첫 번째 시도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인적인 개념의 치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가 테라피스트로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치유요가협회에서만의 유일한 우리나라의 자격증입니다. 공신력 있게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등재된 민간 등록증으로 요가 테라피스트는 우리 자격증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일적인 건강 상태로 나아가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가의 기본 관점과 다양한 테라피를 적용하고 내담자들이 지속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요가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드려야 되겠죠. 또 심신 기능 개선과 건강한 삶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고, 또 심신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게 해드리고 재발을 방지해드리는 것까지 요가 테라피스트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건강을 저해하는 조건들에 대한 집착을 악화하는 것을 소멸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각 개인의 요구와 상태에 초점을 맞춰 실행하기 때문에 테라피스트와 내담자와의 치유적 신뢰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가 테라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시면 내담자의 상태와 테라피 목표에 따라 테라피스트가 요가 테라피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신 분이 심혈관 계통의 문제다 그러면 심혈관 테라피,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쪽의 테라피, 폐 질환이다, 위장장애, 위장장애로 위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장기관에서 하는 것이 면역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면역력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테라피스트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신경계 테라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없다, 내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전문 분야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전문화시키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그랬어요. 앞에 내용과 조금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을 위한 도구로 면접 일지 및 바디 리딩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은 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의 면접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디 리딩을 보시면
몸을 읽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체형 분석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그 아유르베다에서 체질 세 부분으로 나누는 카파, 피타, 바타의 그 성분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또 그 교육해 주실 또 체형 분석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실 우성우 회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도 바디 리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수업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통증 자가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10에서 1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스트레스 반응 표준화 척도를 또 보조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따가 오후 수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알아차림을 촉진시키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실 일이에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대, 그냥 불편하고 힘들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지, 진짜 근골격의 문제로 이런 것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마감 설문지를 통해서 내담자의 변화와 만족도를 확인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가 테라피스의 활동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웰빙을 위한 체계적인 일상관리 매니저로 우리가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힐링 센터를 또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도 가능하고, 또 타 분야와 접목해서 또 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가원에서 이제 테라피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일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 요즘에 이제 1대1 PT 수업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걸로 또 가능하고,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테라피의 전문 요가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이 요가 테라피스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 청돈 강의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기본적인 준비해왔던 과정들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답변 드리려고 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면서 위장장애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은, 위장장애를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은 위장장애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요? 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위장장애가 생겼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뭐 큐란이나 잔탁 처방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위장장애가 왔다?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위장장애가 온 원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위장장애가 왔다. 그럼 처방 어떻게 해야 돼요? 맞바람을 피우든지 발목땡이를 불러버리든지, 그죠? 그래서 큐란 처방이 옳으냐, 발목땡이 부르는 처방이 옳으냐, 어느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죠? 발목땡이를 불어버리는 게 내 위장장애 치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해 나가는 것들은 대증요법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원인 치유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가 테라피스트가 해야 될 원인 치유 영역이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에 건강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건강하다 몇 퍼센트 채팅 한번 넣어봐 주세요.
이 지금 테라피스트 교육이 라이브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채팅도 활용 잘 하셔야 되고, 소통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10%? 오, 20%, 30%? 그러면은 테라피스트 들어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지금? 그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뭔가 모르게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통계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5%. 야,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질 환자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픈 사람, 환자? 15%. 그럼 나머지 80%는 어떤 사람이죠? 어딘가 불편한데 환자가 아닌 사람, 80%.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봤어요. 네, 불편해요. 병원에서 뭔가 병명이 아리까리 하면은 몇 달 후에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달 후에 오라는 이유는 뭐죠? 몇 달간 병원이 더 진척이 돼서 여러분들이 질환자로 판명이 되면은 그때 내가 판정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몇 달간 환자가 되느냐,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선택을 현명하게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가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 80%라는 사람이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불편하지만은 이걸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준비 안 했을까요? 정부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죠? 82세, 3세? 그죠? 2.5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100살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대라고 봐집니다. 현재 지금 확보된 의료 시스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해 있어요. 단지 법이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움직이다가 아프면은 바로 응급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싣고 가고 죽지 않게 조치를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건강 나이는 몇 살이죠?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은 지금 83세 정도 왔어요. 건강 나이는 68세 정도 왔어요. 그죠? 35세 너무했다, 이건. 68세 정도 왔는데, 그러면은 68세에서 82세까지는 뭐 하는 나이? 병원 투어 하는 나이, 그죠? 대한민국 의료 재정이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서 해마다 20%씩 올려야만이 된다고 그래요. 2025년이 넘어가면은 의료비 때문에 국가 재정이 심각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십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뭐 치유의 숲도 있다, 테라피 단지도 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정진센터도 있다. 많은 곳에서 시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코로나 오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단어가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그죠? 기존적으로 건강정진센터에서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일 위에 의료기관이 있고, 그 밑에 이번에 생긴 게 뭐죠? 생활치료센터가 생겼죠. 그죠? 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치료기관과 요양에 겸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치료센터잖아요. 그죠? 이미 이거 국가 의료 정책에서는 20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뭐죠? 건강정진센터, 생활치료, 의료기관. 여기에 생활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지금까지 실패하고 민간 영역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틈을 타서 만들고 협의하고 해서 만들었던 게 요가 테라피스트 자격 과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자격에 건강에 관련된 자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일한 자격증입니다. 이거 역시 그냥 접근됐던 게 아니고요. 국가 정책하고 긴밀하게 계속 봐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름 괜찮은 치유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허가는 받았었는데 2016년, 17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실패를 했었어요.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인 치유를 위해서 필요로 한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야에 전부 다 맛보기식으로 강의를 넣다 보니까 강의 기간도 길어지고요. 또 금액도 굉장히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식을 좀 바꿨어요.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인 치유를 위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정상별이나 질환별로 체계적으로 계속 세미나를 열어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그분들과 매칭하고 그분들의 강의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재작년도에 제가 국제통합테라피 학회를 만들고 근거 중심의 요법을 가지신 백인 테라피스트들을 다 묶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은 테라피스트 교육위원들하고 이 분야에 진행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백인 테라피스트들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겠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 전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강점이 뭐냐면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 신경계, 신체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요가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요즘 특히 명상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명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갔던 게 싱잉볼 같은 경우에도 명상을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정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요거는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봐주고요. 그 다음에 정신 신체 질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지금 이 부분들을 요가 테라피적인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오장설, 반짝고사를 기본으로 해서 풀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오장설에 우리 인체를 만들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안나마야 고샤가 뭐죠? 그죠? 안나마야. 음식층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접근? 푸드 테라피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식이, 영양, 기본적으로 알아야 인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거기다 요즘은 디톡스적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또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만들어진 신체를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형 분석과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프라나마야 고샤 가지고 정신 신체적인 질환 접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노마야 고샤를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접근이 가능해서 요가 테라피스트들은 기존에 현재 나와 있는 의료 체계와 전혀 다른 형태의 원인 치유와 전인 치유가 가능한 형태대로 전문가로 육성할 것이다. 이 전문가가
앞으로는 1대1 레슨을 하든 테라피 수업을 하든 이 부분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혹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대략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좀 질문을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키워주실래요? 한의학과 요가 테라피의 접점, 공통점, 연결점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지금 양의학과 한의학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의학과 한의학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그죠? 현대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빌려 쓰는 거죠. 약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그죠? 내 안에 어떤 기전을 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약물로 투여하든, 정리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적인 개념이죠. 그죠? 한의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자양강장이죠. 그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한의학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인 치유에 들어가 있고, 어쩌다 보면 효과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고, 현대의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외부에서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빠르고, 그죠? 실제 한의학적인 개념과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요가 테라피적인 개념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한의학은 의료로 의학으로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뭐냐? 그냥 건강증진, 그 다음에 피트니스 개념의 체육적인 개념, 여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져간 생활치유적인 개념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내용상 봐보면은 한의학과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자양강장적인 개념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장윤아님, 이번 테라피스트 수업이 끝나면 각 분야별로 다시 심화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나는 근골격계 중심으로 가겠다 해서 나는 거북목에 대해서 나는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거북목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특강들이나 세미나가 이어질 것이고요. 아니야, 나는 전문을 불면증으로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불면증에 대한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법이나 치료법이 다양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접근법, 치료법이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명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운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석하고 처방하고 실행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말은 요가 테라피스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질환별 증상별로 치유할 수 있는 모든 테라피들을 가져가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두 분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마이크 켜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1인 샵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1인 샵 런칭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했었어요. 앞으로 다양한 질환적인 부분을 각 동네 구석구석이 전문인들을 양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의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테라피스트가 할 수 있는 원인 치유적인 부분으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내고 이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해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우리가 같이 해 나갈 때만이 이 영역이 조금 더 확산된다 싶어서 한 20년간 지금까지 달려왔었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를 문화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분야에 전문하고 이 분야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준비는 제가 계속 챙기고 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12시가 다 됐죠?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앞 시간 마무리 정리 이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스트레스 관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